네,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 구속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가지고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그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사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에, 그다음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사건 구속 대응 방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면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구속적부 심사나 보석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거의 기각된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1심에서 그래서 이제 기각되므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양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내지 피고인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범행, 일시, 그 다음에 장소, 공범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 등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정신과 혹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해 치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대응하게 되면은 이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는 이렇게 진술 잘하는 거겠죠. 자료도 제출하고 재범 위험성 없는지는 당연히 치료 상담이겠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있는지는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입증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해자 내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만약에 그 재판을 가게 되면은 이제 법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냥 그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변호사님들 마약 사건 잘 모르시거나 그런 변호사님들은 피고인 신문 안 하고 그냥 종결해버리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생각해서 혐의 인정하면은 그냥 첫 기일에 그 취업 변론까지 다 하고 종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직접 판사님 앞에서 양형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판사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피고인의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피고인의 진심된 이런 반성의 의지나 아니면 이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런 거를 들어보게 되면은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제가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해 가지고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이제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것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모두 다 피고인 신문 진행했고 피고인 신문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피고인 신문을 잘 준비해서 잘 대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양형 자료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준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의 내용들 다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 법정에 가면은 이제 비록 그 혐의를 모두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피고인 신문 등 그런 거를 잘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변호사님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님을
선임해 주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약 사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의 선임하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의 형사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시고 그 많이 진행해 본 사건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